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사회 동력 모의고사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좀 부드러웠죠? 부드럽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왜 부드러워야 되는가 하면 지금 1회, 2회, 3회가 연속해서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또 빠졌던 부분을 일부러 보충해서 넣는 그런 모습으로서 4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시험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고 또 점수도 괜찮았을 겁니다. 1, 2, 3회를 계속 연습을 해 오셨고 이제 실력이 자꾸 숙달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회 모의고사 해석하기 전에 그 수정할 게 하나 있어서 그래 자료를 먼저 내드렸습니다. 자, 지금 먼저 내드린 자료가 이 법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이고 거기 하단으로 내려가면 2번에 이 동그라미 2번 찾으시겠습니까? 자,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 사람으로 구성하는데 이 경우 2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얼마 미만으로 한다?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3분의 1 미만에 표시는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왜 전달을 해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원래 2015년이죠. 2015년 기본서에 보면 수업을 하면서 놓쳤습니다. 이제 교재 269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제일 하단에 여러분들 나중에 메모해 놓으시고 교재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제일 하단에 우리 교재가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를 지금 법 조문을 보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3분의 1 미만으로 수정해 달라라고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먼저 전달을 합니다. 지금 기본서 가지고 계시죠? 또는 뭐 집에라도 계시죠? 그죠? 기본서 26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운영위원회 관해서 교재가 2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3분의 1로 수정해 달라. 그래서 지금 대통령령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거기 교재 269페이지 지금 269페이지를 안 봐도 되죠? 시행령을 보고 계시니까 공제사업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여러 사람으로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협회의 회장이나 이사가 임원 중에서 선임할 때는 이 회장이 선임할 때는 얼마 미만으로 해야 된다? 3분의 1 미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령 자료 내드렸죠. 그죠? 그 자료에 보니까 그 회장이나 임원이 추천하는 자는 전체 위원 수의 얼마로 해야 된다? 3분의 1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뭘로 돼 있다? 2분의 1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수정했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죠? 그 근거 자료도 보여드렸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굳이 이 늦은 시간에 왜 전달을 해드리는가 하면 원래 처음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된 사항이니까 출제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늦게 들어온 분을 위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자료는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 이번 원래 기본서 269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운영위원회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를 뭘로 고쳐야 된다? 3분의 1 미만으로. 그래서 그 자료를 시행령으로 지금 첨부해 드린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정리됐고 자, 이제 4회 동력 모의고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여러분들이 1, 2, 3, 4회까지 해서 참 4번의 반복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17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답이 몇 번일까요? 답이 2번입니다. 그건 참 그렇고 여러분 지금 해답을 받았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게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해답을 다 보고 있으면 그래 대답 잘하고 있네. 이렇게 제가 푸는 걸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죠? 해답을 안 본 상태에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틀리는 것은 몇 번? 2번입니다. 기출문제인데 아주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답은 2번. 시도지사는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공사의 사무소 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명하였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사무소 간판은 쪽팔리게 시도지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를 관리하죠. 틀린 게 2번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요구합니다. 중개사무소 명칭은 무슨 부동산 중개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만 사용해야 된다 라고 우리 법에서는 간판에 명칭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 부여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무슨 개발 부동산 또는 기획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이런 말들을 쓰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등록된 업자인지 무등록 업자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된 개공사들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법을 정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반이겠죠.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개공사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더 중요한 것은 개공사 아닌 자가 위반을 합니다. 개공사 아닌 자가 이렇게 쓰면 이제 이거는 사정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공사 아닌 자는 개공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으니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 사유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명칭에 관련되는 내용은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고 개공사 아닌 자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에서 틀리는 것은 2번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5번을 찍도록 요구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5번이 보면 개공사 아닌 문은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맞잖아 이게. 근데 1년에 1,000인데 웬 100만 원 뭐 이러고 있으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니까 1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틀리게 만드는구나 라는 의식을 지금 배우셔야 됩니다. 기출된 지문으로서.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답은 2번에 딱 갖다 놓고 5번으로 유혹하도록 조정하고 있죠. 이제 이런 문제는 2번 걸려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딱 켜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1, 3, 4 정상적으로 잘 지문이 되어 있죠. 그죠?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행여 1번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은 사무소 명칭을 미래부동산 중개라고 하였다. 미래부동산 중개라고 하였다 하니까 맞잖아 이걸. 그죠? 행복은 안 됩니까? 이런 소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행복이나 미래기나 들어가야 될 문자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모습을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갑니다.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기술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2번 지문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하는 것도 앞으로 연결 못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출제되는데 확인 설명에 대해서 틀린 것, 옳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자, 제가 5번이라고 전달을 했으니까 읽을 테니까 어디가 틀린 걸 보세요.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사 갈로 열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분사무소 책임자 또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X. 어디가 틀렸습니까? 또는 때문에 틀립니다. 개공사와 소공사는 함께 서명 날인해야 되지 둘 중에 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죠. 자, 이 지문도 기출된 지문으로서 아주 의미 있게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틀리게 돌았는 게 5번이라면 1, 2, 3, 4는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지금 이걸 틀렸다고 찍으신 분은 극히 반성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출제되고 앞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 단어를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각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명을 잘해라 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수업할 때 물었죠. 여러분이 개공사라면 이 물건을 어떻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물으니까 공부도 안 하신 분들이 대표적인 대답 잘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잘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해야 된다? 법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2번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설명해라. 이 단어는 반드시 익히셔야 되고 지금 1번이 들어오는데 1번은 당연히 맞죠. 지금 5번이 틀렸기 때문에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의 동그라미 두 줄 좀 내려와서 권리관계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취득 동그라미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 동그라미 등기부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료에도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자, 항상 전달했습니다. 자,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취득하는 자는 의리죠. 의뢰에게 어떻게 설명한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단언이 편안하게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찾아낸다고. 예를 들면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들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잘 설명하면 된다. 그런 소리하고 쓰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의뢰 탁 들어오면 취득, 제시, 설명을 딱딱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설명하고 있으면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온다 그랬죠. 양 당사자한테 설명하라 그러면 갑이 설명을 듣다가 어디 아프십니까? 묻는다 그랬잖아. 그죠? 내용을 알아도 누가 더 잘한다? 갑이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딱 잡으시고 정확하게 들었는데 이게 위반을 하면 작년까지는 업무 정지였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부터 뭘로 바뀌었다?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물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1번 지문 끝에다가 위반 시 500만 원짜리 과태료 체크하시고 지금 오늘 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느끼겠지만 뒤편에 가면 이 부분이 하나 헷갈리게 문제가 오타가 하나 발생한 게 나옵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일단 2번은 1번이 맞죠? 그래서 정확하게 중요한 지문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취득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성실하게 하고 나니까 매수자의 그럼 내가 사겠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 그죠? 그때는 양 당사자들에게 이제는 해야 돼. 이 대상부터 딱 잡아야 되죠. 양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며 교부하고 자기는 함부를 보존하여야 하는데 그때 서면이라는 것은 확인설명서 양식 1, 2, 3, 4라는 네 가지 양식을 가지고 작성을 한다. 지금 3번 지문에 따라 들어옵니다. 자, 3번 봅니다. 개공사는 2번에 3번입니다.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때 서면이라는 게 1, 2, 3, 4라는 양식이 있다 그랬죠.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래서 확인 설명에 관련된 두 줄기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3번 옆에다가는 위반 시 얼마짜리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확인합시다. 자, 그리고는 동그라미 2번, 4번은 다 했죠. 거래 예정 금액과 보수의 실비도 설명해야 한다. 4번, 취득에 따라 부담할 조세도 설명해야 한다. 이 말이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 중도, 수도, 소, 공의 색시까지 확인 설명해야 된다. 세, 예, 시를 빨리 읽으면 색시고 세가 뭐지요? 취득에 따른 조세도 설명해야 된다. 그게 2번 지문에 4번 지문에 넘어가고 있죠. 취득에 따른 조세. 2번 지문에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보수와 실비도 확인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확인하는데 우리 중개사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강조가 안 되니까 제 얼굴만 쳐다보면 우리 법에서는 취득에 따른 조세만 확인합니다. 이를 양도에 따른 조세라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법 시간에는 양도세도 상당히 중요하게 배웁니다. 강조도 많이 하고. 근데 중개사법은 무조건 무슨 세다? 취득에 따른 조세만 확인합니다. 지방세만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뭐를 기억한다고요? 취득세를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달이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5번이고 5번이 전달 안 됐던 부분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3번 내려갑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몇 개인가? 무조건 출제되는 단원이라 그랬죠. 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269페이지 제일 하단 2분의 1 이상을 3분의 1 미만으로 수정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자료도 드렸고 3번 문제 봅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를 하는데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여러분한테 전달했지만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다. 그죠?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수 기재 사항은 9가지가 있고 이 필수 기재 9가지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필수 기재가 뭐라고요?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하라. 무조건 출제합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필수 기재 사항은 모두 몇 개? 1번부터 8번까지 답은 3번 8개입니다. 학습용으로 딱 전달을 했으니까 8개를 체크하시는데 원래는 9개인데 거기는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는가 하면 여기 기타 약정 사항만 빼고 지금 8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도 하시고 동그라미 합시다.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어디 동그라미? 동그라미 합니다. 물건의 표시 계약 일자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조건이나 기한 동그라미 합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부까지 동그라미. 그래서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개조부를 지금 정리하셨고 여기 기타 약정사항만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는 여러분한테 이제 훈련도 시키고 단련을 시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9가지를 암기해서 이 답을 8개를 찾았다. 그러면 뭐 제일 좋고 정확하게 갖고 설사 이거를 몰랐다 하더라도 감각을 살리셔야 돼요. 지금 거래계약서라는 게 아파트를 3억 주고 팔았다, 샀다, 뭐 임대를 얻었다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9번에 있는 공시지가를 계약서에 적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여기는 공시지가가 얼마짜리다. 그죠? 이게 거래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잖아. 그죠? 이런 감각을 살리셔야 돼요. 10번 또 했어요. 취득에 따른 조세는 언제 하는 거다? 확인 설명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에 이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얼마입니다를 그걸 어떻게 적는데? 임대차도 계약서가 있는데, 그죠? 취득에 따른 조세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10번 토지 이용계획, 토지 거래 허가 지역입니다. 이런 걸 거래계약서에 적습니까? 확인 설명서에 적어놔야 됩니까? 확인 설명서에 적는 거예요. 그리고 도색, 도배. 여기 보고 있죠? 중도 수도할 때 도가 뭐다? 도색, 도배에 관한 사항도 확인 설명사항입니다. 그래서 8가지를 암기해서 찾았으면 제일 좋고 정확하게 공부하신 분이고 못 찾았다 하더라도 9, 10, 11, 12는 이게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니다 라는 개념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참 너무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개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공정한 중개행위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개공사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금지행위 하면 노래 제목이 뭐지요?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2천이다. 우리는 이를 뭐라 부른다? 금지행위라 불렀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이 지금 금지만 나오면 이 노래가 착 안 보이시는 분은 간첩이거나 다른 학원에서 탈락했는 사람이다. 내 끝까지 이야기 해놨습니다. 악담할 수 있는 데까지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몇 번이지요? 3번. 개공사 갑은 을병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병이 갑자기 출장 중이어서 병의 위임을 받고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자세히 보니까 요거 쌍방대리다, 일방대리다. 일방을 대리합니다. 그래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들은 이제 찾아가는 능력이 있습니까? 1번 개공사 갑은 매각 의뢰인 을로부터 김포에 소재한 준농림지 300제곱, 300평을 합시다. 300평을 1억에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수인 병과 매매계약을 성립시킨 대가로 수수료와 금 15g의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 금 황금 열쇠 한 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뭐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초과 금품 수수 옆에다가 1년에 1,000 적어 놓으셔야 돼요.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땅을 얼마나 잘 사줬는지 중개수수료와 함께
사업 잘하세요. 이러면서 황금 열쇠 한 양쯤을 여러분한테 주면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얼른 받아야 됩니다. 1년 면에 갈 값에라도 얼른 받아야 됩니다. 성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죠? 땅을 얼마나 잘 사줬는지 중개보수와 함께 황금 열쇠 한 양, 한 200만 원 좀 할 거예요. 요즘 15g짜리. 얼른 받아야 됩니다. 시험 칠 때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2번, 개공사갑은 자신이 소유한 미아동 주택 한 동을 자신의 업소에서 매수인 을에게 매각을 하고 또 인창동에 소유한 주택 한 동도 매수인 병에게 매각하여 대치동이 강남인 줄은 아십니까? 대치동에 고급 주택을 매입하였다. 갈로 열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검지행입니까? 을행과 직접 거래 검지행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꼭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해서 강남 대치동에 집 하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을 하셔서. 적발되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입니다. 4번, 개공사갑은 을로부터 전원주택지 매수 의뢰를 받고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 300평을 1억에 매수를 하면 3개월 내로 1억 5천만 원에 되팔아 주겠다고 하였다. 요거 무슨 행위? 단기간에 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투기 조장이다 라는 것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 투기를 조장하는 검지행입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야야야 이 땅 지금 1억에 사라. 내가 6개월 뒤에 1억 5천에 되팔아 줄게. 그래 사라. 이렇게 거래를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단기간에 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발전된 판례가 있습니다. 6개월 뒤에 1억 5천에 되팔아 주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나서 오히려 8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 손해봤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을 거짓된 은행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한번 의도하던 바가 투기 조장이면 차익이 남지 않더라도 무엇으로 본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거기까지 판례도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꼭 차익이 남아야만 투기 조장인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익힙니다. 5번 들어왔습니다. 개공사갑은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으로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당사자들로부터 정권을 위임받고 원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건 무슨 검지행입니까? 임대차도 쌍방대리 검지행입니다. 매매만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이 3번이다. 이렇게 갑니다. 5번 갑니다.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이후 개공사가 해야 될 사항인데 틀리는 것은 아주 확인할 수 있는 기초문제. 답은 4번이죠. 보정 설정에 대해서 보정금액, 보정기관 및 소재지, 보정기간과 보정금액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1억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1억만큼만 책임지겠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나머지 1, 2, 3, 5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그라미 5번. 개공사가 중개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관계정서 사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도록 해야 된다. 계약이 체결되면 그렇게 해야 되죠. 옆에다가 위반시. 그럼 보정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가 뭘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5번 문제를 보시면서 답은 4번에 가볍게 갔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면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것이 모두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구나를 지금 찾았다고요. 그래서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 3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 계약이 체결되면 교부하는 건 뭐? 거래계약서. 쌍방에게 2부를 교부해주고 자기는 하나를 보관해야 돼요. 몇 년? 5년. 또 쌍방에게 가는 거. 확인설명서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부를 몇 년 보관? 3년. 그리고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 지금 나왔죠. 보정사본을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거는 몇 년 보관? 이거는 보관기간이 없다. 보증보험 등은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 3가지 잘 나오고. 자, 그럼 거래계약서 5년 동안 보관하고 쌍방에게 교부 안 하면 전부 6월에 업무정지입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위반하면 전부 업무정지예요.
그런데 보정사본 위반을 하면 이건 얼마짜리였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였다. 그죠? 이것도 의미 있게 체크합니다.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번 들어왔습니다. 개공사가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인 단독주택과 매매대금 2억 1천만 원인 아파트를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되었고 개공사가 받을 보수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자, 오래간만에 교환 문제가 돌았고 교환은 한번 올 때가 돼가는데 자, 연습용이죠. 자, 1억 5천만 원짜리 단독주택, 1억 5천짜리 단독주택과 2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교환한다. 여러분, 교환한다 이 말은 서로 팔고 서로 사는 것을 교환이라 그럽니다. 자, 교환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한다. 두 개를 합쳐서 평균치를 계산한다. 이런 말 하면 다 틀려요. 무조건 뭐를 기준으로 한다?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2억 천이니까 2억 천 곱하기 거기 주어진 조건이 제일 밑에 줄 2억에서 6억 사이에는 얼마다? 만분의 40, 0.4%죠. 그러니까 4일은 4, 4, 2, 8, 84만 원. 근데 문제가 셋째 줄에, 넷째 줄에 보수의 총액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총액이니까 얼마 받아야 된다? 168만 원이 답이더라. 그래서 답이 5번에 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가볍게 연결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게 두 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1억 5천, 2억 천 절대로 똑같은 숫자가 나올 일은 없죠. 그러니까 교환 탁 들어오면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하나 첫째 배우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워야 될 것. 지금 1억 5천짜리 주택을 가지고 2억 천 아파트를 교환하려면 이 사람은 추가로 6천만 원을 더 내야지 교환이 되겠죠. 어떤 미친놈이 1억 5천짜리하고 2억 천을 막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6천만 원을 뭐라고 부른다? 보충금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교환이 일어나면 보충금이 발생하는데 보충금은 수수료 계산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수수료 계산하는데 보충금 6천만 원을 별도로 보탠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보충금은 수수료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덤으로 배우셔야 된다고. 그냥 고액을 기준으로만 한다만 따라갈 문제가 아니고 보충금은 계산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하나 잡으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학습으로 지금까지 교환에 관한 문제는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은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주어진 요율을 따라가면 되겠다. 이건 기본인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지금 1억 5천짜리 주택과 2억 천짜리 아파트니까 둘 다 주택이잖아, 이게. 주택인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밑에서와 같이 0.4, 0.5를 준다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데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1억 5천짜리 토지하고 2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교환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 이게. 그죠? 자, 그러면 물건이 토지와 아파트면 주택과 주택 외로 달라진다고, 이게. 그죠? 자, 이럴 때는 2억 천 높은 걸로 계산하는 게 좋다? 작은 걸로 계산하는 게 좋다? 작은 걸로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한번 봐요. 아파트는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0.4% 준다 그랬잖아요. 0.4를 주니까 이게 168만 원인가 둘 받으면 나오는데 토지는 주택 외인 물건은 0.9% 범위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5945, 9109, 5945, 135만 원이죠. 둘 다 받으면 얼마가 나온다? 270이 된다고. 요거는 270이 168이니까 차이가 얼마나 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은 큰 곳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작은 곳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해진다고. 자, 그럼 교환이 앞으로 문제가 나올 때 토지와 아니 주택과 주택, 토지와 토지 그래 가면 고민 안 해도 돼요. 주택은 조례를 따르고 주택이 아닌 것은 0.9%는 자기들이 합의하면 되니까 이렇게 토지와 아파트를 규모를 다르게 해올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때는 개공사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한다. 요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라도 중개를 했다고 한번 쳐봐요. 1억 5천만 원짜리 토지하고 2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교환했다. 높은 곳으로 하면 2억 천, 주택으로 가면 168밖에 안 나와요. 근데 토지로 가면 최고액은 하면 0.9% 범위내에서 합의하니까 270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개공사라도 어느 것을 선택한다?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게 낫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배우는 게 뭐다? 교환은 개공사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한다 라는 유권 해석도 하나 기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환은 그냥 가볍게 고액으로 갑니다 라고만 했을 때 하고 여러분이 추가로 배워야 될 것 두 가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이거는 심화학습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교환에 관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때는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 이렇게 종류를 같이 갔습니다. 다르게 올 수도 있다. 이것도 한번 대비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7번 문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오타가 하나 발생했다 그랬죠.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아닌 것은 일단 답이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자, 이중 등록은 옆에다가 절취 적어놓고 절취에는 절대로 업무 정지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인데 살짝 오타가 생겨버렸습니다. 4번도 해당되죠. 4번 보시면 성실을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여기잖아요.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도 6개월 정지가 아니니까 답은 4번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4번 두 개로 해주시고 살짝 오타라는 말은 지금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작년까지는 6월에 정지였어요. 근데 이걸 수정을 못하고 지금 넘어와 버렸다고 그죠? 어쨌든 공부하는 데 모습을 갖추시고 4번이 500만 원짜리 과태료라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은 답이 2번, 4번이니까 시험 치는 수험생이 2번, 4번을 두 개를 찍었다. 그럼 위에다가 더하기 150점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찍은 사람입니다. 하나만 찍었다. 그러면 그냥 100점. 그죠? 그런데 지금 2번, 4번이 답이 두 개나 있는데도 135를 답으로 찍었다. 이 위에 점수대가 마이너스, 오늘 나오는 점수에 마이너스 50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50점. 아, 대단하시죠? 그래서 답은 2번, 4번으로 갑니다. 나머지 1, 3, 5는 전부 업무 정지인데 특히 동그라미 1번 전속 중개 계약만 들어가면 무조건 업무 정지. 근데 3번에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옆에다가 상취라고 적으셔야 돼요. 이 상취. 상대적 취소에는 더하기 뭐라고 적어야 된다? 6월의 업무 정지예요. 상취 더하기 업무 정지.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사나 보조원으로 두는 경우 업무 정지인데 2개월 내로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요게 업무 정지 사유의 1번 사유입니다. 이게 그 기준이 6개월짜리고 6개월짜리 꼭 4개를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8번 갑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요것도 하나 따라가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개사법은 아니지만 답이 옳지 않는 것 4번이죠. 행정청은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며칠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자, 중개사법은 아니지만 청문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틀린 거 몇 번? 4번. 자, 나머지는 맞습니까? 1번. 등록 취소는 등록 관청만의 고유 전속적인 권한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익히셔야 됩니다. 등록은 누가 해줬다? 등록관청이 해줬잖아. 그럼 위반을 하더라도 등록관청만이 취소를 하니까 고유 전속적인 권한입니다. 2번 중개업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줄 닦아놓고 밑에다가 앞으로 시험에서 등록 취소를 할 때 청문은 중개사법에서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예전에는 중개사법에서 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청문은 모두 뭘로 넘어갔다? 행정절차법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까지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취소를 하기 전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따라 청문한다면 틀려요. 행정절차법에 따르고. 3번 청문은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서 청문을 합니다. 그래서 취소하기 전에 청문할 때는 취소라는 사실은 당하는 사람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억울한 일이 없냐라고 물어봐 주는 것을 청문이라고 합니다. 5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나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묻습니다. 취소하기 전에는 뭐하고? 청문하고 자격정지 업무정지를 하기 전에는 뭐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준다. 그런 것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지를 내릴 테니까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말해봐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큰 효과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체크합니다. 9번 들어왔습니다. 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2번입니다. 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X 뭘로 고쳐야 된다? 성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인. 자, 틀린 게 2번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푸시면서 그러면 뭐는 보고사항이고 뭐는 성인사항이고 어지럽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전달했는가 하면 협회가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하는 것만 딱 잡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성인이에요. 보고하는 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뭐라 그랬죠? 총회 의결사항만 보고사항이에요. 이거 하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놔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협회가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 보고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총회 의결사항. 자, 이것만 잡았다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성인사항이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2번의 내용은 이거죠. 자,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는 그 책임준비금 줄 딱 꺼놓고 책임준비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되지요?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 자, 이 책임준비금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공제를 협회가 받아들였는데 사고가 언제 날 줄 모르죠. 중개사고는 오늘 날지 내일 날지 서울에서 날지 부산에서 날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 줄 모르니까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을 뭐라고 부른다? 책임준비금이라 그래요. 그거를 얼마를 준비해라? 100분의 10, 10%는 가지고 있어라. 이게 법이에요. 실제 지금 사고율이 몇 프로다? 5에서 6%예요. 10%만 가지고 있어도 사고를 충분히 대비는 할 수 있어요. 평균 6% 나오니까. 자, 그러면 6% 좀 사고가 났다 치더라도 얼마간 돈이 남았잖아요. 남은 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원래 책임준비금은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전용한다 그러고 전용을 할 때는 국토장관한테 승인받아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승인하는 개념도 잡으시고, 자, 책임준비금이 100분의 10이라는 숫자를 하나 기억한다면 하나 더 적을 것. 직업여력 비율 적어놓고 직업여력 비율은 얼마를 준비한다? 100분의 100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숫자가 아리하게 들어오니까 요것도 하나 체크해 놓으실 것. 협회에 관련되는 숫자는 요거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직업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이라는 뜻은 이겁니다. 드디어 중개사고가 났습니다. 중개사고 나면 물어줘야 되겠죠. 물어주는데 저 사람한테는 70% 물어주고 이 사람은 80% 물어주고 그러면 안 돼. 무조건 100%를 물어주도록 준비해라. 그를 뭐라고 부른다? 직업여력 비율이에요. 숫자 그것도 하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 2번. 나머지들은 다 맞으니까 익혀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행여 지금 옳지 않는 게 2번으로 돌아 있는데 1, 3, 4, 5가 틀렸다라고 찍으신 분 있죠? 지극히 반성하시고 안 틀리면 됩니다. 중요한 지문들이 지나갔습니다. 10번 넘어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포상제도도 시험에 빠질 수 없다 이렇게 전달했고, 옳지 않는 것 답이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등록 간성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해 지급한다. X다. 두 사람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균등하게 지급한다. 그건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지금부터 기억합니다. 갑이라는 무등록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등록업자를 A가 무등록이요 라고 고발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포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한다? A에게 지급하겠지. 그런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A, B, C 세 사람이 고발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적절하게 배분한다. 그런 소리라고 쓰면 틀리고 균등하게 지급한다. 균등이라는 말은 나누기 3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해 주겠다. 합의한 대로 지급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사람 50% 주고 나머지 반반씩 주세요. 원하는 대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는 을이라는 거짓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저 사람 다른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한 자요, 거짓으로 등록한 자요 라고 고발이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고발이 들어왔다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한다고요? 최초로 신고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이 그림으로 익히셔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림으로 익히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들어오면 최초로 이런 소리 하면 거의 막 빨려 들어간다고. X예요.
다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두 개 다 돌았다. 나누기 2 해준다. X면 X. 그죠? 조문이 비슷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으로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 그림도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익히실 때 그림으로 하나의 사건에 두 사람 이상이면 균등하게 취급하고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해준다. 하나의 사건에 두 건 이상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최초로 신고고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 딱 잡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고발이 들어온다고 막 지급할 수는 없잖아. 죄가 있어야 지급하죠. 그래서 지급하는 조건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지급하는데, 이런 기소유예나 공소 제기는 누가 하는 거다? 검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사가 기소유예, 공소 제기를 하면 지급한다. 이때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가 이때 아주 약하다. 근데 공소 제기는 죄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크거나 작거나 죄가 있으면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다라고 누가 판단한다? 검사가 판단한다고. 그죠? 그래서 고발만 들어온다고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기소유예 공소 제기를 했을 때는 지급합니다. 근데 이 검사를 또 판사로 하는데 당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검사 판사도 지금 구분 못하고 지금 중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품위 있는 개혁 공인사 될 사람들은 검사 판사는 알아야 돼요. 검사가 기소유예 공소 제기를 했을 때는 지급합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 근데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네. 죄가 없네를 뭐라 그런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래요. 무혐의 처분하면 지급한다란다. 당연히 안 해야 되지. 고발만 들어온다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자, 조심해야 될 거. 그런데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검사가 죄가 있다고 공소를 제기했어요. 제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법원으로 넘어가면 무등록업자는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잖아요. 그럼 판사가 이제 3년 징역이다, 2천만 원 벌금이다를 판결을 내릴 건데, 판사가 보니까 죄가 없네? 검사는 죄가 있다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법원에 판사가 뭐를 내렸다? 이번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 무혐의를 처분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죠? 왜 그러면 우리는 지급하는 조건이 여기까지지,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지급 조건 기억해요. 검사가 뭐 했을 때? 기소유예 공소 제기를 했을 때는 지급하는 거예요. 판사가 죄가 없다라고 무혐의 처분 없어 포상 다 지급했다고 난 뒤에 이야기거든, 이거는. 그죠? 요 개념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묻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란하게 이야기하고는 포상금은 얼마 지급할까요? 그러니까 5번에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이때 올라가면 동그라미 4번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다? 100분의 50 이내로 합니다. 50%는 국고에서 보조해 주겠습니다. 자, 이 국고에서 보조해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외상이 없다. 이 뜻이에요. 외상. 국가가 외상돼 버리면 모라토리움, 국가 부도나 버립니다. 50%를 보장해 준다는 말은 외상이 없다. 그런 취지예요. 자, 그런데 4번 오면서 또 배워야 될 거. 5번에 보면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 이내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지금 5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 그 옆에다가 정액제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정액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죠? 그게 50, 50이 막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래 돼버리면 어떤 놈은 30만 원 주고 어떤 놈은 40만 원 주겠다. 지금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X예요. 정액제입니다. 그런데 4번 국가에서 보조할 때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50%를 보장하라는 말은 없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까칠하게 준비해 보는 시간입니다. 11번 들어왔습니다. 11번도 여러분하고 많이 전달합니다. 중개행위와 관련된 타 개념에다가 민법을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비교 설명한 것인데 틀리는 것은, 자, 우리가 중개를 하는 개념,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까지 그림 그리고 했던 공부가 중개잖아요. 물건을 파는 자,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자, 이 중개를 하는 것하고 민법의 여러 가지 개념하고 차이점, 공통점을 찾아보자. 이게 타 개념과의 비교예요. 중개는 뭐지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할선해 주는 게 중개예요. 자, 이 개념하고 그 동그라미 1번의 고용 동그라미, 2번 도급 동그라미, 3번 위임 동그라미, 4번의 최저절 중간에 대리 동그라미,
5번에 현상, 광고, 동그라미. 자, 5가지를 동그라미 해놓고 이 민법의 개념 5가지하고 중개와의 차이점, 공통점이 틀리는 것을 찾아라. 답이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3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위임과 중개행위는 비슷하나 중개행위는 반드시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점과 유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하면 X예요. 완전 반대로 적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중개와 민법에서 말하는 위임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중개와 위임의 공통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판례가 제시하는 의무입니다. 중개와 위임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라. 이게 공통점이에요. 아, 그런데 차이점이 완전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시험에서 보는데 중개는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개공사가 중개를 할 때는 매도, 매수인을 원래부터 잘 안다, 모른다? 매도, 매수인 잘 모르죠. 물론 소개받아서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니까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중개를 하면 보수를 받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유상이 원칙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위임은 정반대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상이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섞어서 물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두 가지를 중개는 이렇게 말로만 기억하지 말고 그림으로 봐요. 중개는 당사자들을 원래부터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상이 원칙이고 위임은 정반대다. 그렇게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이게 돼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3번 틀린 거. 위임과 중개 행위는 비슷하나 중개 행위는 반드시 신임을 기초로 한다. 벌써 틀린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유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나오니까 틀린 거잖아. 그죠? 구별된다 하니까 X. 자, 그럼 틀린 건 3번으로 돌았고 나머지 1, 2, 4, 5가 다 맞는데 특히 1번 고용이라는 말이 행위 어렵시거든. 월급쟁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월급쟁이는 그냥 월급만 받는 줄 아십니까? 회사에 취업할 때 고용계약을 합니다. 고용계약. 그리고 여러분들 월급쟁이는 한 달이 지나면 급여가 나오죠. 그런데 중개는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의뢰만 들어오면 보수가 나옵니까? 중개를 완성해야 됩니까? 완성해야 돼. 그래서 월급쟁이하고 중개는 차이점이에요. 그게. 고용하면 월급쟁이 해놓고 자 읽어봐요. 1번. 고용은 월급쟁이는 제공된 노무의 일의 완성이나 일정한 결과의 성부라는 게 성과예요. 성과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을 보수 지급 조건으로 하는 중개와는 구별된다. 됐습니까? 5. 지금 맞는 지문 가고 있습니다. 2번에 도급이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도급 계약은 민법에서 말하는 도급 계약은 밖에서 말할 때는 하청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서 하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창문도 만들고 샤시도 만들고 대문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업자가 샤시 업자에게 샤시는 네가 해라 이렇게 하청을 주는 것을 계약으로는 도급 계약이라 그래요. 자, 도급 즉 하청은 일이 완성되어야 보수를 지급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는 중개와 같으나 일의 완성 결과에 하자 발생에 따라서 보수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개와 구별된다. 그래서 도급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시를 만드세요 했으면 사시가 완성되어야만 보수를 지급해줘요. 근데 그게 하자가 있었다면 50% 보수를 깎을 수도 있다라는 게 도급계약의 특징이라면 중개를 잘못했다고 보수를 깎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수수료 50% 준다는 말은 없고 중개를 잘못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스토리가 그렇게 나가니까 지문이 맞다 이 말이에요. 4번, 5번도 많이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었고 12번 들어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맞는 것은 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1, 2, 3회 때도 나왔고 다음 4회에도 용어 정의 나옵니다. 까지 했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다 맞추시죠. 맞는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틀린 거 수정해 봅시다. 또 공부합니다. 1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까지는 좋았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틀리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2번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래야 되지 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구질구질하게 들어가죠. 3번 중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도 알선해야 되죠. 그 밖이 빠졌고 5번 개공사라 하면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아니고 개설 등록한 자 딱 끊어져야 됩니다. 13번 들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2번이죠. 시험정책심의위원회도 원래 여러분이 처음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이건 중요 문제입니다. 관해서 필요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그렇습니다. 5.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업무와 관련 분야에 관하여 이 말도 다 틀렸고 셋째 줄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면 틀려요. 시험위원회 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국토장관이 임명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3번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X입니다. 여러분 실무교육은 왜 받죠?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 지금 나오는 대로 교부받기 위해서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지난주에 했잖아. 학원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 그죠? 4번 출제위원은 자 여러분 출제위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험도 다가오지만 여러분들은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갈까? 어떤 경향일까? 궁금해야 돼. 그때 출제위원은 누가 정한다? 그게 국토장관이 하면 틀려요. 시험시행기관장이 정한다. 5번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빌려준 경우죠.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웃긴다. 대여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14번 이 법령상 틀리는 기술은 자 이런 문제 중요합니다. 틀리는 것 답이 2번이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이중소속을 하여도 소공사가 이중소속을 하여도 두 가지 모두 시도지사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X예요. 그때 개공사가 이중소속하면 절취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전달을 합니다. 많이 해왔습니다. 이중소속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한다고 개공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지금 소공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이랬다고요. 자, 그때 개공사는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 사유죠. 절취인데 여기에 여러분 알다시피 리가 뭐다? 요거 이중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개공사는 이중소속을 하면 절취예요. 그런데 소공사는 인, 설, 개, 금 들어보셨나요? 이가 뭐죠? 이중소속이잖아. 소공사는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매년 강조하지만 이중소속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잖아 지금. 개공사는 뭐? 절대적 취소 사유. 소공사는요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달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2번. 당연히 나머지 것들은 다 맞겠죠. 특히 여러분 5번 지문 등록 취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등록 중개업이 되지는 않는다. 맞다. 보세요.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 사유죠.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영업을 했다고 무등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영업을 하면 이제는 취소가 되고 하면 무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익히시고. 15번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개공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도 빠질 수 없는 문제죠. 답은 3번입니다. 징역 1년의 잔형기를 남기고 가석방 후 취소되는 실효됨이 없이 3년이 경과된 자. 자,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가석방이 되었어요. 가석방은 가짜로 석방되었다 그랬죠. 자, 장기 1년을 남기고 가석방이 되었다. 그럼 1년은 집에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완성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돼. 그러면 가석방된 자는 모두 몇 년이 지나야 된다? 4년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답이 3번. 나머지 벗어났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는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특별 사면 받은 자는 얼마가 지나야 된다 그랬죠? 3년이 지나야 되는데 5년이 경과되었대요. 옆에다가 시원하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시원하게 벗어났고 4번 금고 1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된 자. 자, 집행유예 받은 자는 뭐가 지나야 된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돼. 3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5번 징역 6월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5개월이 경과된 자. 자, 선고유예만 나오면 여러분한테 전달했던 것.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격 사유도 아니고 시험 못 치는 사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